총 26번의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고되고 드러나지 않은 암살 기도까지 치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평양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사들을 진행하겠다. 자기는 인간 폭탄으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도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시도가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할아버지 김일성 시대에는 암살 기도가 총 9차례 있었고요.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는 총 14차례가 있었습니다. 점점 많아지는구나. 점점 많아져요, 진짜. 스물여섯 건의 암살 미수 사건.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요. 누가 왜 어떻게 시도를 했고 그게 가능했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김정은 암살 미스터리 만나보시죠. 동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의 시체. 2018년 12월 동해에서 우리 해군은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이 배에는 상상도 못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 주민 3명과 항구의 시체. 이 배는 곧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추측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사실 김정은의 암살조였다. 사건은 며칠 전 북한 강원도 원산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에선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는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건설 현장에 동원되어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병사들. 이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소식. 김정은이 원산 건설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반란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오는 날 김정은을 암살하고 곧장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기로 한 것. 와, 계약 시작부 계획. 치밀하다. 그러나 암살을 모의한 병사들은 붙잡히고 계획은 미수로 그치고 맙니다. 이들 중 4명은 가까스로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하지만 도망치는 과정에서 1명 사망, 나머지 3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며 이들의 거대했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한 북한 병사가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이건 정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이 최근에 나타난 이 사건이 김정은 암살과 관계가 있다라는 추측,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201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첫째 알려지기로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동해상에서 우리 군에 의해서 북한 선박이 구출됐다. 그 즉시 북으로 북송이 됐다. 그런데 그 선박 안에는 북한 주민 3명과 시신 항구가 있었다. 미스테리하지만 뭐 그렇게 특이할 건 없던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일본의 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우리말로 하면 주간 현대지의 편집위원이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합참 의장격인 전직 통합 막료장과의 이 대담 기사를 추후에 써냅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면서 당시에 저 북한 병사 3명이 일본으로 망명 중이었고 저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갈마지구에서 고된 고역을 이기지 못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급히 탈출을 하던 암살 모의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공교롭게도 이 2018년 12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시 그때 사건을 되돌려 봤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 해역에서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함과 그다음에 일본의 초계기가 대립을 하는 초유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너무 가깝게 날았던 문제. 기억난다. 한일 간 레이더 공방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강경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일본 초계기가 사전 통보 없이 우리 함정 위로 낮게 날며 접근했고
다시 기술을 돌려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추격 비행을 했다면서 일본의 도발을 지적했습니다. 또 함정 뱃머리를 가로지르며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협 비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 군은 강경 대응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측 주장은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저고도로 비행을 해서 우리 측을 위협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의 주장은 우리 측의 광개토 대항함이 먼저 레이더로 일본의 초계기를 조준을 했다. 이때 주간 깬다이에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이 북한 주민들을 저지하고 잡아서 북송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한일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보도되면서 암살 가능성 이야기가 불거진 거죠. 고위층에서 최측근에서가 아니라 좀 약간 병사들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약간 의아해요. 상당히 좀 의아한 지점은 바로 그거예요. 일반 주민들, 일반 병사들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미 북한 내에서 일반 주민들과 병사들 사이에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용인하지 못하는 불만이 굉장히 크게 차 있다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인데다 지금 북한 주민들의 이제 의식 상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체제를 이제 거쳐가면서 김일성은 그나마 명분과 업적이 있었어요. 항일도 했고 인민이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도 했고 반면에 김정일 아들이죠. 그는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이런 명분은 있었어요. 저 김정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제적인 역량도 없고 아버지의 도움도 없고 할아버지 도움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독립적인 상태에서 서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나 나나 비슷하지 뭐. 너는 그냥 부모 잘 만난 거고 나는 그냥 너 할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부모만 죽도록 고생했고 내 신세가 yo망욕거리니까 뭐 같은 이런 그 평균 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트럼프랑 관계도 이렇게 그렇죠. 깨져버렸고. 특히나 김정은 체제 이후에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식의 세뇌 교육, 주입식 세뇌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혁군, 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동혁 씨 때도 생각이 좀 날 것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다 떠오르는데 의문은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못 살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학을 나가서 인터넷을 하게 되면서 또 혹은 제가 한국 학생들이랑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은 군대에서 10년 동안 청춘을 썩고 있고 누군가는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연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삶이냐, 우리가 이게 당연한 거냐라고 얘기를 꺼냈고 그걸 바꾸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다라고 정말 한 30분 동안 이걸 다 쏟아냈거든요, 거기서. 동기도 사실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울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인식을 받았을 때 드는 그 충격과 그리고 그 배신감 같은 게 정말 크거든요.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두렵잖아요. 친구랑 이렇게 찔러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끝에 이제 이거 모든 원인과 책임은 김정일한테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래, 너 오늘부터 나랑 동지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